이번 총선의 최대 이변과 변수는 뭐였을지 21대 총선 세 가지 특징을 좀 꼽아봤는데요. 우선 가장 큰 변수는 높았던 사전 투표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얘기부터 좀 했으면 하는데요. 배 소장님. 네. 이게 변수가 된 거 맞죠? 보니까는 사전 투표 개표가 진행되면서 이 접전 지역의 표심이 완전히 이제 맞아요.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왜 표심을 갈랐을까? 사전투표는 적극 지지층들이 투표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뚜렷하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지지층들이 더 많이 나와 있는 쪽에서 뒤집어서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전투표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2014년 지방선거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실시가 됐는데 네. 편리해요. 이제는 3일 동안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세대까지 다 포함해서 투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연령대가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것 자체가 없어진 네. 거예요. 그런 만큼 어느 연령대의 투표율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거가 돼버렸다. 그런 만큼 이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본 투표율까지 높은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선거의 결과 자체가 선거의 여론조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의 여론이 앞으로 어느 선거든 총선이든 뭐 그렇죠. 그런 선거든 가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전투표라는 것 자체가 워낙 이제는 하나의 우리가 정착이 됐죠. 투표 네. 제도로서. 그런 만큼 적극 지지층들은 빨리 가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고, 네. 또 연령대로 봐도 이 젊은 세대들도 아주 편리한 날에 또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하게 되고, 네. 또 진영 대결 구도가 우리가 계속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전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질 겁니다, 앞으로. 네. 그럼 전체 방송사 투표도. 출구조사도 이제 사전 투표 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마 이게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될 거예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도 사전투표 때문에 애를 먹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이후에는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 경향까지 이 노하우가 축적돼서 다음 출구조사 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출구조사 기간이 그동안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반영된다면 다음번에는 이번에 범했던 그런 실수들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변수를 꼽으라면요, 야당의 사표가 많았다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소선거 때문에 투표가 이제 뭐 1위가 된 사람이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의 사표가 많았다. 그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과 당선자하고 민심의 향방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보면. 그렇죠. 이 민심의 향방 자체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이 표심을 가만히 보면은 접전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70여 구 가까이가 여론조사상으로도 접전이고, 개표도 우리가 3% 미만의 경우에도 24곳 정도 나왔는데, 이거 좀 늘려볼까요? 5% 미만, 10% 미만으로 가면 10% 미만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판세의 흐름에 따라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선거라고 한다면, 이번의 경우에 사실 어느 한쪽이 압도적이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네. 46% 대 44%가 돼도 44%는 사표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만큼 진영 간 대결 구도가 강화되어 있는, 심각하게 드러난 이번 선거의 결과는 사표가 더 많을 수밖에 그래서 없는 민주당이 것이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의석수는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이 국민들의 표심으로 보면 바로 이 파란색 바로 밑에 칸에 핑크색이 깔려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새로운 얼굴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초선 의원이 151명 과반이 넘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뭐 굉장히 저도 오랫동안 봐왔던 의원들이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볼 수 없는 게 돼서 아쉽기도 하지만 또 다른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 내심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렇죠. 초선이 우리가 항상 선거 때마다 많이 당선돼요. 우리가 2004년 탄핵 후폭풍이 있었을 때도 초선이 6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선 국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거죠. 이번의 경우에도 많다. 그렇다면 사실은 좀 미숙함도 있을 거예요. 재선 3선에 노련함은 없겠지만 그만큼 사실은 개혁적이에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네.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났던 흐름이지만 이것이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면 당 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 또 말짱 도루묵일 겁니다. 그런 네. 개혁에 대한 기대는. 그런 만큼 이 초선 의원이 많아진 여당이 약간의 우세로 당선된 곳이 많았던 이유는 초선 의원의 인지도도 낮아요. 네. 그런데 왜 이 전직 시장까지 역임을 했던 사람들을 꺾고서 당선이 되느냐?
이번에 대통령 지지율 덕분입니다. 아, 대통령 예.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네. 그래서 대금 선거 전날, 전전날 조사된 한국갤럽 기준으로 파악을 해보시면 정확한 수치는 이야기합니다. 거의 60%에 사상 가까워졌어요. 최고치였던 것 자, 같습니다. 300명의 의석수를 60%를 대입해 보십시오. 몇 명입니까? 거의 300명. 예, 비슷하게 나오네요. 180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요, 대통령 지지율을 봐서 그냥 투표를 한 경향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초선 의원은 누구보다도 개혁적이고 자신의 역량을 보여줘야만 다음 선거는 이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재선 3선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물, 초선이라는 새로운 얼굴보다는 기존의 정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초선이 이 당선됐게끔 만들어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는 지방선거 때요. 대통령 지지율이 60, 70% 고공행진이었잖아요. 아직도 구청장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배 소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네. 네. 이번에 정치 신인 중에서요, 이분의 이름이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것 같은데요. 이 4년 전 탈북해 탈북민으로는 처음으로 지역구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태구민 당선인입니다. 잠깐 당선 소감 좀 들어보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저의 조국입니다. 강남은 저의 고향입니다. 2016년 제가 저의 조국 대한민국을 올 때 저의 남은 생을 저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치리라 굳게 마음 다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심으로써 저의 다짐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태구민 후보자 당선되자마자요, 청와대 게시판에는 강남 재건축 지역에 새 터민 아파트를 넣어달라는 막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요 며칠 온라인에서는 정말 그 태구민 당선인의 지역구인 뭐 강남과 관련해서 뭐 희화화된 패러디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이런 대한민국 서울 강남이 뭐 종북 지역이 됐느냐 뭐 이런 네. 이제 SNS도 많고요. 네, 또 약간 영상에도 나오고 있네요. 북한식 표현 저기 저 보면 역삼역인데. 이응을 이을해서 예. 자 이제 역삼역입니다. 역삼역입니다. 지하철은 이런 거죠. 강남이라고 돼 있네요. 역삼동 가려면 여권 챙겨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식 좀 네. 이제 이 네. 발음 이런 조롱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좀 눈에 띄는 거는요. 북한 매체도 지금 태구민 의원 당선자에 대한 또 비판을 올렸어요. 네. 이게 이제 이 북한의 선전 매체죠.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서울시 강남구가 부패 소굴로 전락했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이 그 태구민 당선인의 이 탈북 그리고 네.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본인은 자녀 교육 때문에 들어왔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영국에 이렇게까지 네. 뭐 당선자를 비난하고 비판을 해야 될지 조롱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조금 뭐 아까 배종찬 소장이 이야기한 진영 논리가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비판하는 야권 지지층은 여권의 이제 이 당선인들에 대한 비판 조롱 SNS에 많고요. 근데 이제 태구민 당선인은 워낙 또 화제의 당선인이다 보니까 더더욱 SNS에서 이런 조롱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좀 성숙한 코로나19와 맞서는 성숙한 시민이라면 자제됐으면 하는 대목입니다. 배 소장님, 네. 사실 저는 이 태구민 후보자를 통합당이 강남에 공천해서 이제 내보냈을 때 놀랬죠. 왜 그랬을까? 물음표가 한 3개 정도 달리더라고요. 안보 이슈에 대한 확인으로 봐요, 저는. 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강남 3구의 결과는 거의 영남하고 비슷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지층들이 총결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남 지역과 강남 3구 지역은 어떤 성향이 나왔냐면 중도가 나왔는데 그 중도의 성격이 중도 진보가 아니라 중도 보수예요. 예. 그러면 영남과 강남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2가지 이슈가 더 영향을 미쳤어요. 하나는 부동산 이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도 그렇지만은 지난 총선하고도 대비해서 이번의 경우에는 강남의 풍향계가 좀 달라요. 근데 그 풍향계 다른 걸 보면 여기에 중도 진보가 아니라 중도 보수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안보 이슈가 조금은 암시적으로 작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번 선거 직전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그것이 물론 이제 과거로 해기돼서 또 북한을 적대시하고 이런 것보다는 적어도 북한과 남북 관계에 깔려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정서는 영남이나 영남적 성향이 강한 강남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비핵화라는 것이 아직 해결 안 됐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배 소장께 뭐 이런 질문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선이 앞으로 2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총선 결과를 봤을 때 각 당이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 민심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는 뭐라고 좀 보실 수 있을까요? 경쟁입니다. 경쟁에 대한 국민을 향한 경쟁이죠. 제가 이것은 2004년도의 총선 이후의 상황과 비교해서 짧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자, 2004년에 열린우리당 압승했습니다. 탄핵 네. 입법 등으로. 그런데 지방선거 대선 참패를 했죠. 그 이후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유권자의 눈높이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야당의 경우에 어떻게 대선 또 그 다음 대선이 2012년까지 승리할 수 있었냐면 치열한 경쟁이 내부에 있었던 거예요. 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유권자의 눈높이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 승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여당은 이제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좋은 환경입니다. 야당에게 주는 이 반면 교사가 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가는 내부 경쟁이 치열해야 됩니다. 야당은 그때 이 한나라당이 보인 치열함, 그 치열함 정도가 나와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배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